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건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개정 내용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은요 2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2020년 말에 개정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1.5개월 썼다가 이렇게 변경 안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자에 대한 거예요. 기존의 6개월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자 똑같고요.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다면 기존에는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신청하고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삭제됐어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야 돼요. 이번에 바뀐 조항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육아휴직 횟수는요,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퇴직금이 늘어요. 그리고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한 맞춤 조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이거 강제조항이에요. 노력하겠다 이거 오답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오답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 연기하려는 경우에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서 그 신청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 말고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대상 똑같습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고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하면은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단축이 허용되면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요,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고요. 35시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거 과거에는 30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15에서 35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육아하겠다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니까 단축된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라면요. 12시간 이내에 한해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5시간 아니에요. 15시간 아니고요. 12시간 이내에 한해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평균 임금이 줄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만약에 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기간에 산정하면 퇴직금이 줄어요. 평균 임금이 줄어서. 그래서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시간은 단축은요,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나누어 사용할 때에도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짧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고요. 평균 산정, 임금 산정에는 제외합니다. 이래야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해야 기간이 늘고요. 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해야 베이스가 줄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 휴가기간은요. 연장 최장 10일이고요. 1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요. 가족돌봄 휴직은요. 연장 최장 90일이고요. 역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아휴직이라는 거는요. 바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들어가 있죠. 여태까지 많이 계속 다뤘죠.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요. 휴직 고용평등법에서 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겠지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출산휴가에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휴가기간은 10일이고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급입니다. 유급의 베이스는 통상임금이에요. 이거 휴가잖아요. 집에 며칠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받던 통상적인 임금의 기초에서 받습니다. 평균 임금으로 받는다. 그게 오답이에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고요. 여성 근로자가 이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 요건, 지급 기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고요.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면요.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